만약에 그 어린 아이에라도 하겠다 그러면 어떤 놈들이 용서를 못하겠다. 자기 자신이 그랬다면 자기가 죽겠다. 제일 화났던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나요. 아이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조두순을 만난 그날에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학교로 가던 아이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조두순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대장과 항문을 영원히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잔인한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일 화났던 부분은 술에 취해서 변별력이 없고 그냥 이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제일 화가 나요. 최 씨가 우리에게 내민 것은 두 통의 편지. 편지를 보낸 이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었습니다. 검사를 만나고 오는 나의 마음은 검사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괜히 부담감을 느꼈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전과자라는 자격지심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은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려 봅니다. 편지 곳곳에 억울함을 내비치는 조두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자기도 그런 어린 아이에라도 그렇겠다 그러면 어떤 놈들이 용서를 못하겠다. 자기 자신이 그랬다면 자기가 죽겠다. 진짜 강요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조두순이 구치소로 들어오는 날부터 함께 생활한 최 씨. 밖의 사정을 잘 모르는 그는 같이 지내는 동안 조두순이 보여준 행동이며 그가 한 말들을 되짚어보면 조두순이 무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신용만 가지고 검사가 밀어붙인다 자기한테. 증거는 없다. 정말 술을 먹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자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편지 속 조두순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추악한 짓을 열심히 술로 덮고 있었습니다. 조두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반성하지 않는 그의 태도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의 술 핑계를 법원이 받아들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사건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정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여기는 딱 죽은 사람으로 해놓고 뒤에서는 강한하게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왔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로 끌고 갑니까? 형을 줄여서 가볍게 하는 감경. 판결문에는 명확히 감경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며 감경을 해줬습니다. 이른 관계부처에 근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를 범인이 물을 때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났느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냄새는 많이 안 나고 담배 냄새만 아주 심하게 나고. 다행히 우리는 법원이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며 술을 마시면 의식이 끊길 수 있다고 밝히는 보고서. 술이 감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날 점심부터 자정까지 조두순이 마셨다는 술은 2병의 양주와 소주 1병 반. 그 장소가 인적이 좀 드문 한적한 장소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한다 해도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 또 길이고.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외진 곳에 위치한 화장실이라 미리 봐두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상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절한 아이의 몸 위로 물을 틀어놓고 사라진 점 등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보기엔 너무 치밀하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뭐 가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그런 어떤 범행을 하지도 않았다. 라고 했는데 어떤 우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이렇게 확인을 시키니까 술을 먹었기 때문에 현장을 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렇다면 조두순은 술을 먹으면 자신의 행동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유, 술 먹고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막 길거리 털어놓고 막 그런 가고 하는데 그 술을 맨날 먹다시피 항상 술이 거라하게 취해 있는 사람. 사람들이 기억하는 조두순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발견하면 염치불구하고 어디든 기어들어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알코올 중독자의 술 때문에 자주 기억을 잃는 사람이었을까? 조두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을 찾던 중 우리는 권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폭력 전과가 14범인가 그래요, 형님. 이제 그 유흥업소 같은 거 지수 좀 봐주고 뭐 사건 일어나면은 가고서 처리도 좀 해주고. 힘이 좋고 싸움을 잘했다는 조두순. 특히 제일 잘하는 건 술이었다고 합니다. 조두순 씨 본인은 이제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그랬죠. 그건 답변이죠. 그 형은 술을 먹으면 우리처럼 눈깔 잠을 먹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접이 있으면 대접에다 하나. 소주를? 예. 주량은 어느 정도나 했어요? 주량은 내가 먼저 취해서 모르겠는데 그 형은 막 한 30분 내에 막 3병씩 까버리는데 하여튼 우리 앞에서 술 먹고 흥청망청은 없었어요. 우리는 그의 과거 범죄 기록을 통해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 타당한 건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4건의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커피숍 기물 파손과 경찰 폭행, 강간치상은 물론 사람을 죽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해 사건을 저질렀거나 음주 감경을 받은 경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에게 음주 감경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5년 사람을 죽인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저지를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은 겁니다. 또 다른 음주 상태의 범죄는 지난 2002년 커피숍에서 난동을 부리던 조두순이 말리던 경찰을 폭행했던 사건. 그는 이때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두순은 이미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을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자로 보인다는 법원의 조사 결과, 그렇다면 금단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안 보여요.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오면 대본 안 해요. 며칠 동안은 막 손 떨고 뭐 별짓 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오히려 편안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읽으며 지냈다는 조두순. 지난 1983년 그는 19살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때 조두순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두순은 술 때문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술을 핑계로 삼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술 때문이라는 핑계가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성범죄, 야간에 발생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통상 술 먹고 했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술을 어디서 먹었느냐 이런 걸 뭐 탄원서 정도나 간단한 증명 정도로 심리를 해서 이걸 허행 가능입니다. 그런데 법원마다 음주 감경에 대한 판단이 들쭉날쭉입니다. 최근 3개월간 성범죄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12건 중 2건만 음주 감경을 한 부산지방법원과는 달리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방법원은 총 14건 중 13건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법관마다도 막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판사도 있고, 어디는 좀 많이 해준데 막 큰 편차가 있다는 거, 기준 없이. 더 놀라운 것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음주 감경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판사님이 대학생이 왔어. 내가 보기엔 그냥 벌금에서 집에 보내고 싶어. 근데 죄명은 강도상이에요. 그 7년 이상이 돼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일한 건 그때 술 먹었나 전에? 예, 좀 술 과도하게 먹었습니다. 그거 줘야죠. 음주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판사가 술을 먹인다고 그래 어떻게.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의자의 정확한 주량과 마신 술의 양, 그리고 평소 음주 습관을 면밀히 조사하여 매번 음주 감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음주 감경은
판사가 생각해둔 양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을 선고할까를 선택을 하고 그것의 어떤 수단으로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징역 12년을 선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면은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 용어가 동원되고 있지만은 그거는 뭐 치장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내 감에 의하면은 12년이 적당하다 하는 식이죠. 치료 때문에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벅차했던 아이는 얼마 전부터 다시 우등상을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12년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12년 형 줬다 그러니까 장난하나? 깜짝 놀랐어요. 술이 죄지 사람이 죄가 아니라는 말, 아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저씨 12년 형무소 생활하라고 판사님이 벌 주셨대. 잠깐요. 너는 얼마나 줬으면 해?